네, 주시는 지금입니다. 기업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주식 시장도 중요하지만 항상 인덱스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는 거는 자신의 종목 선택의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확률은 좀 높아졌으니까 기업들의 그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오늘 또 월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경을 벗으셨네요? 아, 네. 뭐 안과 수술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셨는데 싶어서 부러워서 네. 상당히 안경이 불편하거든요. 날씨도 덥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기업은 뭐가 또 눈에 띄던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부터 바이오텍 기업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이 7.58% 상승하고 있는 ABL 바이오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중요한 학회 이벤트들까지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요. 9월 6일부터는 세계 폐암학회, 9월 15일부터는 유럽 당뇨병 학회까지 개최가 됩니다. 과연 어떤 이벤트가 또 어떤 주가적인 호재가 남아있는지 ABL 바이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뭐 학회가 늘 있는 거고 학회가 있을 때마다 바이오 기업들 뭐 어떤 신기술이 또 나올까? 기술 수출이 있을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목을 받죠. ABL 바이오를 먼저 선택해 주셨는데 일단 ABL 바이오의 포인트는 뭔가요? 네, ABL 바이오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제 바이오에서 섹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이오의 이슈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그런 제형 변경 관련한 먹기만 해도 살 빠져요. 네, 그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알테오젠에서 한번 히트를 쳤던 것처럼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좀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지금 근육 전달 확장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플랫폼도 이제 그랩바디 B라는 이제 뇌 혈관을 투과하는 그런 그 셔틀 플랫폼을 개발을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퇴행성 그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제 올해 초에 기술 수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도 사노피의 이제 그 치매 파킨슨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을 하면서 벌써 기술 수출만 2번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그랩바디 B라는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기술 수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제 알테오젠의 성장 스토리를 조금 밟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ABL 바이오가 오늘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지금 그 뇌혈관 투과한다는 이제 이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이 뇌혈관을 투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뇌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려면 이제 머리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를 하기도 어렵고, 또 뇌수막을 거쳐서 투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뇌로 투과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치매,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뭐 퇴행성 뇌질환 이렇게 해서 뇌로 관련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그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질환 치료제에 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ABL 바이오가 현재도 그 2건의 이제 기술 수출이 일어났는데, 그 외에도 앞으로도 뇌혈관을 투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약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과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런 전망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뇌혈관 질환 그 치료 뭐 이런 그 기술 수출을 통해서 생기는 자금들로 인해서 이중항체 접합 기술이라는 쪽으로 더 확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 발전과 향후 파이프라인까지 추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ABL 바이오는 주가를 떠나서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인체 신비죠, 인체 신비. 인체가 참 오묘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기술로서 다루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BBB라고 하는 이 브레인이 포함된 결국에는 그 알츠하이머나 이제 치매 치료제가 이제 노령화 때문에 이슈가 네.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뇌병변 장애의 물질 전달, 양리 전달이 있겠죠. 아마 막 복잡다단해요. 뭐 대라고 맨날 저도 공부하면 그때는 막 기억하다가 네. 설명하려 그러면 자꾸 그 용어들을 까먹고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자, ABL 바이오는 또 뭐가 또 있나요? 저는 지금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봐야 된다고? 네, 오늘 상승을 보면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의 상승을 있기까지 에벨바이오가 올해 또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하락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요. 하락을 야기했던 그 오버행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는 다수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행의 208만 주 물량이 다소 해소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파킨슨병 치료제인 ABL-301 임상 1상의 최종 결과가 9월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임상은 흔히 뭐 동물 실험을 하지만 임상 1장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임상 결과가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사람을 대상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임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다라면 향후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도 있고 가격 협상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의 주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하지 않군요. 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이나 뭐 소위 말하는 치매나 그 공통된 단백질이 아마 여기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단백질을 타겟팅한 뭐 복잡다단한데 뭐 저도 뭐 ABL 바이오 뭐 괜찮다고 지금 김유정 아나운서는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전환 우선주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환 우선주 약간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과 향후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임상에 대한 결과도 지금 1상은 끝났고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오버행 이슈가 이제 모두 전환된 그 주식이 전부 다 시장에 나오기는 좀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슈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는 좀 동기가 될 수 있는 여부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 생기는 자금과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음 이제 이중 항체 접합 기술에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뭐 그랬잖아요. 항체 약물 접합체 뭐 ADC 기술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뭐 안티바디 드러그 뭐 원어는 C가 뭐지? 또 까먹었네. 하여튼 용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그죠. 면역 체계가 뭔가 들어오면 이제 거부를 하죠. 뭐 그저께 이제 뭐 요즘 메디컬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나오는데 하루에도 우리 몸 인체는 이 암세포가 계속 생겨난대요. 저도 새롭게 알았죠. 네. 매일같이 암세포가 새로 나는데 이 면역 체계가 그거를 다 이렇게 이겨내고 치유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 공격이라고 하는 암세포가 더 세지면은 이렇게 누적되고 병으로 이제 뭐 되는 그 발전되는 현상들인데 하여튼 인체의 신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면역, 항체 뭐 이런 항원이 있으면 또 항체가 있어야 되겠죠. 항체를 항원에다 갖다가 주려면 항원을 찾아야 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항원을 찾아가지고 그 항원에다가 뭔가 약물을 풀어주는 기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알테오젠, 우리가 ABL 바이오, 리가캠, 네.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자,
또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9월에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계속 이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를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와 그래 좋아. 뭐. 네, 뭐 단순히 오늘 ABL 바이오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해 주셨던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또 핫한 게 비만 치료제도 오늘 함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운자로가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존에 판매가 되었던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가 훨씬 가격대가 비싸다고 해요. 하지만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저는 일라이릴리 관련 종목들도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미국에서 의약 관련돼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약가 인하 압력을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줬고 또 뭐 관세 얘기도 좀 있었고 네. 뭐 주말에 나온 뉴스는 mRNA 지원 중단. 네, 그러니까 mRNA는 뭐 잘 아시는 코로나 사태 때 현상인데 질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이게 약간의 투심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건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미국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조금 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약가 인하 관련한 부분은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글로벌 히트를 쳤던 글로벌 빅파마 제약사에서 네.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약가 인하 또는 특허가 만료되는 것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리스크를 이제 빅파마에선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회피를 하려면 이제 약가 인하가 되면서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한 신약을 또 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으니까 제형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이 빅파마에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주목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키트루다처럼 이제 히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항암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제형 변경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제 이제 정맥 주사 제형에서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출시하면서 또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좀 그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접근성이나 아니면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의 정책이나 뭐 약가이나 특허 만료 이런 거에서 한 발 피해 갈 수 있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고른다면 ABL 바이오도 좋고 비만투도 다 좋은데 네. 가격대적으로 오늘 ABL 바이오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네.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리가켄 바이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리가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뭘 담아도 지금 좋다. 그리고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이제 진행할 텐데 뭐 여기에 관련된 기업도 최근에 논란이 좀 많긴 한데 한번 유념 있게 봐야 인투셀이라는 기업도 네. 논란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인투셀을 좀 보고 있긴 한데 보고만 있어요. 네. 네. 적진 마요. 네. 뭐 관심 저도 기업 공부해 오겠습니다. 아니야. 예. 하여튼 바이오도 이렇게 알아두면은 실생활이니까 사실 그냥 요원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공부해두면은 그래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뭘 하는지. 근데 요즘 워낙 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뭐 막 찾아가지고 논문부터 해서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가 뭐 얘기해봐야 뭐. 자, ABL 바이오 관망? 저는 ABL 바이오 같은 매수네. 경우는 매수 관점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나와야 되는 기술 수출 가능성이 좀 가장 임박한 그 측면이 좀 있는 기업 중에 네. ABL 바이오가 제가 볼 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올해 안에도 이 그래파디비 플랫폼을 이용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또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매수 관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매수 전략.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오늘 로봇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하이젠 RNM인데요. 분명히 저희가 오늘 하이젠 RNM을 이 특징주로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요. 오. 지금 26%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계속 오늘 초반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와 덧붙여서 엔비디아가 최근 휴머노이드 관련된 신제품 출시를 예고했죠. 브레인. 미국에 있는 맞습니다. 폭스콘 공장에서 11월부터 생산을 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굵직한 기업들도 로봇 관련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상승 지속력이 있는지 오늘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 이슈가 부각되는 거는 보도들은 그렇게 쓰시던데 일단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인력들의 대체 파업 안 하는 로봇이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산업용 협동 로봇이 먼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로 대체가 될 거고 여기 이제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방일, 방미 길에 오르셨지만 가시기 전에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발표를 해놨어요. 그 안에 보니까 양자 컴퓨팅, 합성 생물학, 이거는 이제 바이오 쪽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AI 반도체, 자율주행 기술,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이 또 들어있거든요. 거기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젠슨 황이 언박싱을 한다고 예고를 했죠. 로봇의 새로운 두뇌? 네. 뭐지? 사실 피지컬 AI라고 하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 관련된 GPU를 만들어내고 GPU의 최강자로 불렸다라면 계속해서 젠슨황 회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게 우리 이제 GPU 회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우리 네. 로봇까지 통합해서 아우르는 물리적인 AI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자꾸 선포하고 공포를 하고 있어요. 네. 그에 대한 일환 중에 하나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테슬라의 로봇을 대항하는 엔비디아의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이젠 RNM 저는 좀 생경한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하이젠 RNM은 LG전자의 모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큰 기업이 아니었는데 이제 LG전자의 모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이제 범용 모터 분야에서 이제 한 3위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서버 모터를 포함해서 이제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관절 부위에 집중하게 되는 이제 모터 부품인데 이 부품에 대해서 이제 그 하이젠 RNM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급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하이젠 RNM 그 이슈보다 이제 오늘은 로봇 이슈가 부각됐던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각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로 붙인 이슈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억지로 붙인 이슈 대비해서는 오늘의 주가 상승이 좀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슈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주가는 강하지만 이게 오래 갈 거로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은 이렇게 그 산업용 모터나 서버 로봇 모터에 들어가는 모터 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좀 경쟁력은 있지만 이제 매출 대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이 아직 한 작년 기준으로 한 700억대 수준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영업 적자인 상황인 기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실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가 실제로 많이 돼서 굉장히 그 이후까지도 성장을 한다?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하이젠 RNM, LG전자의 그 모터 사업부를 모터 인수하면서 사업부? 되었습니다. 그래, 휴머노이드의 분석을 보면 원가 구성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게 70% 정도 네. 구성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 로봇에 대해서 좀 아세요?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제가 로봇주에 예전에 들어갔을 때 한 번도 수익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가 어쨌든 사대가 잘 안 맞는. 네, 그 기대감이 올랐을 때 따라 들어가면 네. 그 지속력이 조금 약하고 이슈가 좀 오래 계속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나와주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슈몰이로 부응을 했는데 맞습니다. 뚝 막 까보니까 실제 해당되는 기업은 많지가 않고 수익성이 잘 안 나오고 이게 네. 이제 다시 또 원위치 시켜놓고 지수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로봇주 섹터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오늘 로봇주의 섹터의 상승을 노란 봉투법에 갖다 붙이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 저는 노란 봉투법과 연관짓는 건 그 기사를 쓸 때 나중에 오늘 로봇주가 오르네 왜 올랐을까 하고 기사를 쓸 때 이제 갖다가 이유를 붙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로봇주가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무한히 경쟁을 하면서 정부의 산업 계획에도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시장이 영감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올리기 시작했다라면 저는 수익을 낸 적이 없지만 앞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 나오고 조선에 대한 협력 이야기 나올 때도 결국에는 마스카 프로젝트? 네,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이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죠. 네. 근데 최근에 뭐 주가가 이제 한 2달? 하이젠 RLM도 꼭 2달은 아닌데 이렇게 막 흘렀네요, 주가가. 그러다가 오늘 이제 탁 올라가니까 그러면 더 오를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오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슈가 오래 지속될 거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로봇주가 한 몇 년 전에 올랐을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한 2022년경인데 이후에 이제 그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때만 올랐다가 또 그 뭐 실적 시즌이나 아니면은 그 매출 확대되는 측면이 그 부진하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로봇이 추세적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아니면 엔비디아에서 로봇 그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오픈하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그 로봇 생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발전을 해야 이제 이 부분이 그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로봇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거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에서 반응을 해서 이제 좀 그 매도를 하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로봇 많죠. 뭐 로봇이라고 이름 달고 로봇은 아닌 기업도 있고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가 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두산인가요? 모르지 나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원전 이슈로 되고 원전도 항상 보면 로봇이랑도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쵸, 위험한 작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공장 자동화에 미국에서 현대차가 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그렇게 계속 이어가니까 이슈는 계속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하이젠 RNM은 일단 관망 전략을 주셨네요. 네, 그 오늘 같이 이제 좀 급등했을 때는 관망 전략으로 지켜보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네. 자, 증시는 지금이었고요. 두 가지 기업 ABL 바이오와 하이젠 RNM을 들여다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